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원래 수투 미적 원과 합통을 같이 하는 건데 오늘은 수투와 미적 원 부분만 하고 일요일날 합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투 미적 원 부분에 우리 문제 풀기로 되어 있는 것은 일요일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자, 수열을 배우는데요. 일단 수열은 무엇일까? 자, 규칙이 있는 모 수의 나열입니다. 자, 수의 나열이니까 수열이겠죠, 그렇죠? 근데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그 규칙이 무엇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등차수열, 등비수열이 만들어집니다. 보통 수의 나열이다 보니까 뭔가가 이렇게 나열이 되겠죠. 이렇게 나열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니까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씁니다. A1, A2, A3, A4 쭉쭉 나가겠지. 그러면 여기 이제 만약에 N번째 있다. 그러면 AN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보통 수열에 뭐라고 하냐면 수열의 자, 규칙을 갖고 있다 해갖고 수열의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가 될까요? 자, 첫항이라고 해요. 수열의 첫항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열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한 번에 그냥 간단히 쓰는 형식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수들이 모여있다. 그런데 그 수들은 어떤 규칙을 갖고 모여있다. 게다가 나열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열이 뭔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알아봤는데, 그럼 이제 그 규칙 중에서도 이렇게 어떤 등차의 규칙을 갖는 수열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은 어떻게 될까? 한번 볼까요? 자, 옆에다가 등차 수열. 자, 차이가 같다 이거예요. 그죠? 차이가 같다라는 뜻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1, 여기 3, 5, 7, 9, 이렇게 되는 게 등차 수열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차이가 얼마죠? 2예요, 2. 차이가 얼마예요? 2. 차이가 얼마? 2. 차이가 얼마? 2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붙어있는 요 항 간의 차이가 2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이제 쭉 나열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항의 차이가 2, 두 번째, 세 번째 차이가 2 이렇게 쭉 차이가 일정하게 이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수들의 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이랬을 때 여기 이제 n번째를 보통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럼 n번째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봐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여기 1로 표현할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3이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에다가 차이 하나를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지금 여기서 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 첫 번째에다가 뭘 더해줘요? 차이를 하나, 두 개 더해주면 되겠다. 차이를 두 개 더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고, 자, 이제 네 번째는 7인데 이거는 첫 번째에다가 차이를 몇 개 더하면 되겠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n번째는 어떻게 하면 돼요? n번째는 지금 뭔지 모르는데 첫 번째에다가 그 차이를 몇 개. 지금 위에 어떤 규칙을 살펴보면 자, 두 번째일 때 차이를 하나, 세 번째일 때 차이를 두 개, 네 번째일 때 차이를 세 개라고 했으니까 n번째일 때는 차이를 n-1
한 개만큼 더해주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서 만약에 등차 수열을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등차 수열 자 AN이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 항에다가 플러스 차이를 더해주는데 몇 개 더해줄까요? n-1개를 더해준다 라는 것이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한 일반항의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수들의 나열이 나오든지 얘가 이제 등차 수열의 경우는 항상 이런 규칙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등차 수열은 좀 알아봤고, 그러면 등차 수열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자 봅시다. 자 이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보면 이게 자 세 개의 항을 묶어서 좀 관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한번 묶어서 이렇게 관찰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한번 묶어서 관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사각형에서는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 자 봐요. 중간에 있는 것은 양쪽에 있는 것의 합의 자 나누기 2다. 자 이런 게 이제 만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이라는 것은 양쪽에 1 플러스 5의 자 나누기 2다. 이게 이제 만족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 이쪽으로 오면 하나, 둘, 셋인데, 그러면 5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3 더하기 7에서 이제 나누기 2. 자 이런 게 이제 만족하게 돼요.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이렇게 엮어서 좀 생각해봤을 때, 엮어서 밑으로 쭉 뺐을 때, 자 등차니까 A 세 번째에서 A 두 번째를 빼는 거. 여기서 자 네 번째에서 세 번째를 빼는 것이 이제 같다는 거죠.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차이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그 등차 수열에서 그 일정한 차이다. 그래서 공유하고 있는 차이다라고 해갖고 공차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은 뭐로서 갖게 되냐면 이 공차로서 갖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면 여기 A3, A3이 있으니까 자 정리하면 A3이 몇 개? 여기 두 개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와 네 번째의 합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이 2를 갖다가 여기 밑으로 이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자 A의 두 번째, A 세 번째, A 네 번째가 되어 있을 때 가운데 항은 그 양 끝에 이 항의 합의 평균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가운데 항인데 어디서의 가운데 항이냐? 등차 수열에서의 가운데 항이니까 등차 중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등차 중앙은 자, 등차 수에서 인접해 있는 세 개의 항을 엮었을 때 가운데에 있는 것의 그 수는 양쪽 수의 자, 산술 평균이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래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자, 만약에 1, x, 7이 만약에 등차 수열이라면 이때 이제 x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인데 일단 세 개가 인접해 있으니까 등차 수열,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x를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자, 일단 x는 1 플러스 7의 평균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4가 되고, 그래서 일단 이제 4를 집어보면 이 차이가 어떻게 돼요? 3이 되고, 그럼 얘와 얘의 차이가 3이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47페이지의 예제를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47페이지. 일단 등차 수열. 자, 수열의 표시는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자 A1, A2, A3, 쭉쭉쭉 AN 이렇게 이제 나간다는 것을 이렇게 한 번에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랬을 때 다섯 번째 수가 5이고 그 다음에 15번째 수가 자, 10이라고 했을 때 그럼 12번째 수는 뭐냐? 이걸 찾는 거죠. 12번째는 뭐냐? 자, 이건데요. 일단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 n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과 그 다음에 공차 그 인접해 있는 항 간의 그 차이로 이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쪽에서 A 다섯 번째 즉 5라는 것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할까요? 다섯 번째니까 4개를 더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15번째 이건 이제 10인데 이거는 자, 첫 번째 항에다가 몇 개를 더할까요? 자 하나에서 15가 되려면 14가 그 채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공차 역시 14개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두 개에서 이제 방정식을 풀면 자 D가 구해지는데 자 요 방향으로 뺄 거예요. 요 방향으로 빼면 일단 5에다가 이제 10D가 돼가지고 D라는 거는 2분의 1 그래서 이거 이제 공차가 되죠. 그렇죠? 그럼 공차가 구해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2가 되고 2를 여기다가 보내면 A1 즉 첫 번째는 자 3이 돼요. 여기서까지? 그러면 얘도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첫 번째 항에다가 플러스 첫 번째니까 몇 개 필요해? 11개 필요합니다. 11개의 D가 필요해요. 공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두 개 구해놨으니까 일단 이제 하면 자, 3에다가 플러스 자 2분의 11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2분의 17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좀 가서 또 다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48로 넘어가는데요. 페이지 48에는 자, 등차수의 합이 나오네요. 등차수열의 합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일단 첫째 함이 A이고 자, 공차가 D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이게 n항까지의 합을 보통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A1, A2 플러스 점점점 어디까지 AN까지의 합을 이렇게 SN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등차수의 어떤 규칙을 이용해서 이거에 대한 일반어를 찾아야 되는데 잘 봐요. 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등차수의 하나의 예. 자, 1, 3, 5, 7, 9가 있다고 해요. 그럼 항이 5개고 이거는 분명히 등차수예요. 그러면 이거의 총 합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더하기를 엮어서 얘는 S의 5 이렇게 볼 수 있는데 S의 5를 한 번에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숫자를 한번 뒤집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9, 7, 5, 3, 1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얘도 역시 S의 5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발생하는데 이 둘을 합하면 10, 합하면 10, 합하면 10, 합하면 10, 합하면 10이 돼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1 플러스 9, 즉 처음에 주어져 있던 수열의 처음과 끝을 더한 것이 몇 개 발생하냐면 주어진 항의 개수만큼 하나, 둘, 셋, 넷, 5개만큼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5 즉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지금 2개가 합해져 있을 때 이 뜻이고 이거를 이제 2개로 나눠주면 결과적으로 의미상 S5가 돼요. 그렇죠?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일반화 시킬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SN을
두 개를 쓸 수 있어요. 이건 뒤집어서 쓰자는 거죠. an 플러스 an 마이너스 1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어디까지? a의 1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된다? 자, 2의 s의 n이 되고 그 다음에 등차수의 이 성질에 따라서 이것들은 다 이제 같게 돼요. 다 똑같아져요. 그래서 자, 맨 첫 항과 그다음 맨 마지막 항 그거를 이제 합치자 그랬죠. a 플러스 an. 근데 이게 지금 몇 개야? 1부터 2, n까지니까 전체 n개가 있겠지.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녀석은 우린 지금 SN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하면 이게 이제 사라지고 이 아래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갖다가 좀 더 일반형으로 이제 쓸 수 있는데 일단 2 쓰고 n은 그대로 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A1, 요 첫 번째 항은 이렇게 오고 AN을 갖다가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걸 여기다 그대로 써준 거예요. 그러면 A1에다가 자, n번째 항이 되기 위해서는 D가 몇 개 있으면 된다 그랬어? n번째까지 돼야 되니까 여기 1에다가 뭘 더하는데 n-1을 더하면 얘가 되니까 결국 n-1에 D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서 받아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정리하는 식이 책에 있는 그런 식입니다. 2분의 n에 자, 그리고 초항이 첫 번째 항이 두 개가 있고 네, 플러스 자, n-1에 대해서 d 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등차수열의 합을 n항까지의 합을 생각할 때는 이 공식을 생각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지금 원리는 여기로부터 나왔다. 그걸 주목해서 암기해주시면 쉽게 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뭐 예를 들자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기 48페이지에 여기 중간 정도에 보면 자, 예 2번이네요. 예 2번. 자, 여기서 보면 자, 첫째 항이 11, 12. 그 다음에 자, 공차가 뭐라고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등차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구하셔요. 그러면 S10 이렇게 되죠. 맞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해야 돼? 일단 첫 번째 항과 플러스 10번째 항을 합해요. 그치? 근데 이제 항이 몇 개 있어? 10개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 이야기는 뭐야? 이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끌고 왔는데 이 말은 이 SN이라는 게 두 개니까 그거를 나눠주면 SN이 나오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필요한 거 A1은 있으니까 A10만 여기로부터 찾아주면 되겠죠. A10은 어떻게 나오죠? A10은 자, 첫 번째 항 12에서 플러스 자, 공차 마이너스 2. 근데 공차가 몇 개 필요해요? 첫 번째 항이 있으니까 공차는 9개만 있으면 첫 번째와 9개 만나서 10번째가 된다. 그래서 9개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은 298이니까 마이너스 6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이 마무리가 되겠죠. 12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10번째 건 마이너스 6이니까 6 곱하기 10에 2를 나눴으니까 어떻게 돼요? 30이 나옵니다. 자, 확인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가는데 48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이거는 등차수열과 관련 없는 얘기예요. 그냥 일반적인 수열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통은 수열에 대해서 그냥 수열이 있는 거예요. 수열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 SN이라는 것은 뭐라고 쓰냐면 A1부터 A2 플러스 A3 플러스 점점점 AN까지의 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때 만약에 SN이 주어져 있다면 SN이 이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주어짐. 자, 그랬을 경우에 수열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수열의 요 일반항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일반항을 어떻게 찾을까 봤더니 일반항은 여기 있네. 그치? 그럼 얘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봐봐요. S에 n-1 이렇게 하면
a의 1부터 2 점점점 어디까지? a의 n-1 됐죠? 원래 여기 이제 a의 n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 n-1이니까 여기까지만 나오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죠? 자,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요것을 얻으려면 이 둘을 어떻게 주면 될까요? 빼면 됩니다. 맞아요. 자, 빼요. 자, 빼면은 자, s의 n 1부터 n까지 합해서 다시 1부터 n-1까지 합을 빼면 결국 남는 것은 a의 n번째가 남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sn을 정의할 때 첫 번째 항으로부터 n번째까지의 합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n이 1이라고 가정해 버리면 이 부분에 문제가 돼요. 이 부분이 이제 0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자, a의 1항부터 a의 0항까지 뭐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n이 1일 때는 여기 성립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됐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2를 집어넣었을 때는 S1이 나오기 때문에 S1 자체는 1항부터 1항까지의 합 그때부터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n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n이라는 건 1이 될 수 없고 2부터 이런 식이 가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 첫 항부터 n항까지 그 어떤 항이든지 다 표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일반항을 찾는 거예요. 그럼 첫째 항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느냐? 첫째 항은 그냥 자, 주어진 요 SN으로부터 그냥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왜 의미가 첫 번째 항부터 여기 써 있는 곳까지의 합이니까 결국 내용상 A1과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49페이지의 문제를 통해서 이 개념을 조금 확인해 보자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49회. 자, 예제. 자, 여기 보면 공차가 2인 등차수열에 대해서 자, 등차수열에 대해서 자, A 4라는 것이 어때요? 16이라고 되어 있을 때 A5부터 어디까지? A6 그 다음에 점점점 어디까지? A의 24항까지의 합을 구합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돼요. 자, 방금 전에 이건 뭐야? 5항부터 24까지 연달아서 더하겠다. 이건데 우리가 이제 배웠던 그 지식 속에는 SN이라는 게 있어요. SN은 1항부터 시작해서 n항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한번 나타내볼까? 일단 24가 있으니까 한번 써보는 거야. S의 24. 됐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자, 이때 S의 24는 1부터 24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1부터 4항까지는 필요 없게 되죠. 그쵸? 그러면 필요 없는 부분만 빼면 되잖아, 그치? 어디까지? 1부터 4항까지. 그래서 의미가 이렇게 이제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때 자, 공차가 이거고 네 번째 항이 얘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SN이라는 것 자체는 중전에 배웠다시피 SN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죠. 만약에 등차 수열이다. 수열. 일 경우에 SN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항과 플러스 마지막 항이 N개가 있는데 그거를 반을 쪼개면 SN이 된다. 이렇게 이제 구했거든요. 그럼 결국 자, 일반항과 첫째 항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제 일반항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항과 공차가 필요하니까 첫째 항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첫째 항을 찾으면 얘는 첫째 항으로부터 몇 개? 여기 4니까 1과 4의 차이 3만큼 공차라는 게 몇 개? 3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AN이라는 건 뭐가 될까요? 10이 되죠. 됐어요? 그럼 A1이 10이고 공차가 2니까 이제 얘네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24항까지의 등차수의 합이니까 어떻게 보여요? 일단 자, 첫째 항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24항 어떻게 해야 돼? 자, 첫째 항으로부터 플러스 몇 개?
23개를 곱하는데 더하는데 누구를? 공차를 23개를 더합니다. 그죠? 첫째 항과 24번째 항까지의 합이에요. 근데 그게 몇 개? 24개. 그렇죠? 근데 걔를 반으로 쪼개야 돼. 그렇죠? 그지? 그 다음에 네 번째 항까지는 이제 어떻게 나오는데? 자, 첫째 항 어떻게 되지? 10. 네 번째 항은 어떻게 돼? 10 플러스 네 번째니까 공차가 3개 필요하다. 자, 공차가 2라고 했으니까 2라는 것이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몇 개? 4개가 필요하고 그 녀석을 반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계산하면 끝나는데 여기 이제 책이 좀 더 쉽게 나와 있네. 근데 뭐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렇게도 푸는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해 둡시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하면 뭐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일단 12 곱하기 이거 어떻게 돼요? 20에다가 20 플러스 46 이렇게 되고 플러스 자 얘는 이제 2가 되니까 2 곱하기 20에 플러스 6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좀 많이 나오네요. 이겁니다. 자 어떻게 할까? 곱합시다. 그래서 12 곱하기 자 66 플러스 2 곱하기 26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거 두 개 하면 어떻게 돼요? 720이 나오고 플러스 72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는 52가 나오네요. 그래서 740인데 자, 이 문제 잠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풀게요. 자, 예제 2번은 잠시 뒤로 좀 넘기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등비술의 뜻과 일반화 이렇게 좀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술이라는 것은 일단 이렇게 입단을 했을 때 자, 방금 등차수열에 대해서는 이 둘의 차이가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차이가. 근데 등비이기 때문에 비라는 거는 분수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분수로 만들었을 때 그 분수값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드냐면 항상 자 뒤에 게 분자여고 앞에 게 분모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A3, A2 그 다음에 A4, A3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오겠다는 거죠. 얘가 이제 일정한데 그 일정한 값을 이렇게 보통 R로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자, 이 비율이 같다. 근데 비율이 공통적으로 같다. 그래서 이거를 등비설의 공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여기에 있는 일반항은 그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등차수열과 좀 연결을 지어갖고 생각해 보면 첫째 항과 그 다음에 공비를 이용해서 여기 일반항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두 번째는 두 번째로 한번 표현해볼게.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하나 붙여주면 두 번째 항이 된다.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에 공비를 두 번 붙여주면 이렇게 된다. 얘는 첫 번째 항에 공비를 세 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자, 첫 번째로부터 세 개를 채워줘야 네 번째가 되니까 뭐 이런 관계가 있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가 몇 개? n-1개가 붙으면 자, 이게 되겠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항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이제 예를 통해서 보통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물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지금은 자, 복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페이지 50페이지에 그 중간을 두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얘의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얘의 두 번째. 여기서 보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그리고 자 마이너스 8분의 1. 점점 이렇게 간다는 거죠. 됐죠? 자, 이랬을 때 여기서 이제 규칙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비율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율이라는 것은 얘 나누기 이게 이제 비율이니까 거꾸로 이 방향으로 갈 때는 곱하기로 가는 거죠. 그죠? 뭘 곱했다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뭘 곱해?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면 얘가 되네. 더하기 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역시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아,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어. 이걸 발견할 수 있었고 첫 항은 이거였던 거예요. 그렇죠? 방금 전에 우리 일반항 구했잖아요. 여기서 첫째 항과 공비만 있으면 일반항이 나오니까 일반항이 나옵니다. 자, 일반항 n번째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공비가 몇 개 있는데 n-1개가 채워지면 n번째가 나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앙을 얘기했듯이 등비 수열에서도 등비 중앙이라는 그 용어가 있어서 좀 정리해볼까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인접한 세 개의 항을 좀 엮어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묶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첫 번째는 A2와 1의 관계, 3과 2의 관계, 즉 여기를 보면 돼요. 그렇죠? 1과 2, 2와 3. 됐죠? 근데 여기 2가 두 개가 있네? 그럼 어떻게 해? 크로스로 곱했을 때 같다. 이런 게 있으니까 A의 두 번째, 요거의 제곱은 양쪽 끝에 항의 곱과 같다. 자,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런데 등차 수열과 좀 연결해 볼까? 등차 수열 1, 2, 3이 있을 때 등차 수열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제 가운데 나오죠? 그 다음에 A1 플러스 A3 이렇게 됐고, 됐죠? 여기 이제 2가 있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근데 얘랑 이제 비교해 보면 이 형태를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소리되냐면 가운데에 있는 거에 두 개의 합은 양쪽 끝에 있는 거에 합과 같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를 했을 때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 등비수는 어떻게 돼? 가운데 있는 것에 곱은